안녕하세요. 오늘은 팥죽을 만들어 볼 거예요. 내일이 12월 22일인데요. 내일이 동지래요.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을 말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해가 짧았잖아요. 이제 내일만 지나면은 해가 점점 길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팥죽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먼저 팥을 삶아 볼게요. 팥 500g을 냄비에 넣고 팥이 잠길 정도로 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강불로 끓여주세요. 조금 지나면은 이렇게 물이 팔팔 끓거든요. 이때 불을 끄시고요. 저 물은 따라서 버리세요. 그리고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팥에는 배탈을 나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근데 다행히 물에 잘 녹나봐요. 그래서 처음에 물에다가 끓이기 시작할 때 대부분 녹아서 나오나봐요. 그래서 처음 끓였을 때 그 물은 따라서 버리시고요. 헹군 다음에 냄비에 다시 넣고 이번에는 팥 양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물을 넣고 뚜껑을 닫고 1시간을 끓여주세요. 약불에 끓여주세요. 그리고 1시간 지난 다음에는 뚜껑을 열고 불을 중불이나 강불로 올려주세요. 이번에는 물을 다 증발시켜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거품이 좀 올라와 있어요. 저 거품은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강불로 물을 증발시킬 때는요, 옆에서 지켜보셔야 돼요. 갑자기 타버릴 수가 있거든요. 팥의 물이 거의 증발했을 때 저는 감자 으깨는 걸로 팥을 으깨줬어요. 그런데 물을 좀 넣고 믹서에 가셔도 돼요. 여기에다가 소금을 2분의 1 티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설탕 4분의 3컵이랑 물엿을 4분의 1컵을 넣어줄 거예요. 팥은 삶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대용량을 삶은 다음에 소분해서 냉동해서 그때그때 꺼내서 드시면 좋거든요. 일반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설탕 4분의 3컵 넣으시고요. 만약에 빙수처럼 아주 달콤하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그때그때 설탕의 양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설탕으로 1컵을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그 일부를 물엿으로 넣어야지 팥에서 좀 더 윤기가 흐르더라고요. 이제 물엿까지 넣고 잘 섞어주신 다음에 완전히 식힌 다음에 소분해서 냉동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요리하기 전날 냉장실로 옮겨서 해동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단팥 500g이에요. 오늘은 체에 쳐서 사용할게요. 여기다가 물을 살짝 부어주시고요. 저렇게 알뜰 주걱으로 눌러주시면은 팥 앙금이 아래로 가라앉고 껍데기는 위에 남게 돼요. 저는 500g의 단팥에 물은 2컵을 사용했어요. 계속 문질러주면은 밑바닥에는 저렇게 껍질만 남거든요. 껍질은 제거하시고 계속해서 꾹꾹 눌러주세요. 단팥이 들어가는 다른 요리는 껍질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단팥죽은 부드러운 맛에 먹는 거잖아요. 껍질이 들어가면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찮으시더라도 체에 꼭 걸러주세요. 이제 찹쌀로 새알심을 만들어 볼게요. 찹쌀 반컵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고 섞어주세요. 그리고 팔팔 끓는 물을 테이블스푼 5개 넣어주세요. 찹쌀떡 만들 때 찹쌀가루랑 물의 비율은 초보자냐 고수냐에 따라서 달라요. 초보자들은 찹쌀가루의 반에 해당하는 물을 넣어주고요. 고수들은 1대1의 비율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1대1로는 못하고요. 찹쌀가루 반보다는 조금 많은 테이블스푼 5개를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훨씬 더 부드러운 새알심이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수저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온도가 이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손을 동원해야 되는데요. 날가루가 없어질 때까지만 저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찹쌀가루가 영어로 glutinous rice flour거든요. 그런데 글루텐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죽을 계속 한다고 해서 찰기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찹쌀가루의 찰기는 수분을 넣어주고 열을 가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죽을 오래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날 가루가 없어질 때까지만 섞어주시고요. 이제는 한입 크기로 찹쌀 반죽을 나눠주세요. 이게 지금 손이 굉장히 끈적거려서 하기가 어려운데요. 손으로 하기 힘드시면은 칼에 물을 묻힌 다음에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는 손에다가 찹쌀가루를 조금 묻혀주시고
몇 번 뒹굴뒹굴 해주시면은 새알심이 완성이 돼요. 새알심의 크기가 일정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저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단팥죽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팥 앙금물을 끓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만든 새알심이 이런 모양이에요. 이제 팥 앙금물이 팔팔 끓으면은 새알심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팥 앙금이 무겁잖아요. 가만 놔두면은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어주세요. 그리고 팔팔 끓기 시작할 때 새알심을 넣어주시는데요. 얘네들을 좀 거리를 두고 던져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하얀색 거품이 떠오르는데요. 일단 모양이 보기가 안 좋으니까 걷어내기로 할게요. 그리고 이게 죽이 되려면은 어느 정도 농도가 있어야 되는데 팥 앙금물은 걸쭉하기는 한데 저렇게 뚝뚝 떨어져요. 이럴 때는 찹쌀 가루 테이블 스푼 하나에다가 물을 그 2배 정도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저렇게 흘려주신 다음에 농도를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찹쌀 물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는 경우가 있고요. 물에 불린 찹쌀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기도 해요. 이때 찹쌀의 양은 전체 액체의 10분의 1 미만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먹는 거는 동치미예요. 오늘의 게스트 스타예요. 동치미가 고구마 먹을 때하고도 잘 어울리는데요. 단팥죽이랑도 아주 잘 어울려요. 동치미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만들기도 쉬우니까 나중에 꼭 한번 해보세요. 이제 단팥죽도 먹어볼게요. 제가 너무 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요. 달지도 않고 안 달지도 않고 아주 적당했어요. 그리고 새알심을 먹어봤는데요. 진짜 입에서 사르르 녹아요. 단팥죽도 부드럽고 새알심도 부드러워요. 근데 두 개가 굉장히 다른 질감의 부드러움이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입안에서 다른 질감의 부드러움이 느껴지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팥 삶기가 좀 힘들지만은 한꺼번에 많이 삶으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단팥죽, 다음에는 호빵이나 비비빅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안 하면 허전한 말. 여러분 사랑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